탑 7. 여배우를 벗기고 정사까지 강요한 충격적인 실화들, 연기와 현실의 경계를 넘어서 연예계와 영화 산업은 화려한 겉모습 뒤에 복잡한 이면을 숨기고 있는 세계입니다. 특히 영화 속 배드신과 정사 장면은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때로는 연기와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단순한 연출을 넘어 배우들의 정신적, 정서적 희생을 동반하며 심지어 실제로 촬영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오늘은 한국 영화사에서 실제 정사 논란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여배우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들은 작품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쳤지만 그 대가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낙인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김태현, 탕웨이, 강혜원, 박지아, 서원, 이지현, 우희의 이야기를 통해 연기와 현실의 경계,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비극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거짓말의 진실과 파멸. 1999년 개봉한 영화 거짓말은 한국 영화사에 큰 충격을 안긴 문제작으로 여고생과 중년 남성의 파격적인 SM 관계를 다룬 작품입니다. 당시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영화는 상영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을 만큼 논란이 거셌고 개봉 전부터 뉴스와 언론을 통해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작품의 여주인공으로 데뷔한 김태현은 신인 모델 출신으로 동안 외모와 감정 없는 듯한 무표정한 연기로 영화의 충격적인 분위기를 더욱 극대화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영화의 성공 뒤에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논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큰 이슈가 된 이유는 김태현과 남자 주인공 이상현이 실제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 배드신은 캠코더 스타일의 촬영 방식과 엉성한 연기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리얼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상현이 유부남이었고 촬영 후 아내와 이혼했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실제 정사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당시 언론과 대중은 이들의 장면이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실제 행위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끊임없이 의혹을 쏟아냈습니다. 영화는 서울 관객 기준 31만 명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지만 그 이면에는 배우들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비난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태현은 이 영화 이후 연예계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녀의 데뷔작이 그녀의 마지막 작품이 된 셈입니다. 이상현 역시 잠시 사진작가로 활동했지만 현재는 공식적인 활동 소식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단순히 파격적인 영화로 기억되는 것을 넘어 배우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김태현은 영화 속에서 보여준 용기와 연기가 대중의 호기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그녀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채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이 영화는 진짜 했는가 라는 질문이 작품 전체를 지배하며 연기와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탕웨이, 색, 개의 리얼리티와 희생. 중국 배우 탕웨이는 이안 감독의 2007년 작품 색, 개를 통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섬세한 스토리 전개와 강도 높은 배드신으로 유명하며 탕웨이와 양조위의 정사 장면은 지금까지도 실제로 촬영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색, 개는 1940년대 상하이를 배경으로 한 첩보 스릴러로 탕웨이가 연기한 왕치아즈와 양조위가 연기한 이씨의 복잡한 감정선과 육체적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두 사람의 배드신은 단순한 연기를 넘어선 리얼리티로 관객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이 장면들은 카메라에 잡힌 배우들의 몸짓, 숨소리, 그리고 미세한 움직임이 연기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일부 장면에서는 양조위의 신체가 순간적으로 노출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공사보호 장치가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심지어 삽입 장면이 숨겨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여졌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탕웨이와 양조위는 모두 전기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이안 감독의 연출 스타일이 리얼리티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중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이안 감독은 배우들에게 감정적, 심리적 몰입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촬영 현장에서 배우들의 경계를 허물도록 유도했다는 후문이 전해집니다. 탕웨이는 이 영화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그녀의 연기는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색,
걔는 큰 흥행을 거두었지만 탕웨이는 이 영화로 인해 중국 본토에서 활동이 사실상 금지되었고 수년 동안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작품으로 스타덤에 올랐지만 동시에 실제 정사 논란과 사회적 비난의 중심에 서야 했습니다. 탕죄이의 색, 걔는 예술성과 선정성의 경계를 오가며 그녀의 연기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작품입니다. 강혜원, 마법의 성과 트라우마. 배우 강혜원은 2006년 영화 마법의 성을 통해 연예계에서 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작품은 고강도 배드신을 핵심 요소로 삼은 저예산 영화로 배우들의 과감한 노출과 선정적인 마케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강혜원은 이 영화에서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였지만 이는 그녀의 경력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마법의 성은 줄거리나 작품성보다는 배드신에 집중한 영화로 촬영 현장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혜원이 출연한 배드신은 카메라 각도와 배우들의 자세가 공사보호 장치를 사용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촬영 도중 공사 테이프가 떨어졌다는 루머까지 퍼지며 실제 정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단순한 추측에 그치지 않고 강혜원에게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후일 인터뷰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내 배드신을 본 것 같았다며 당시의 후회와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트라우마로 남았고 연예 활동을 중단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법의 성은 저예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흥행을 노렸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일부 보조 출연자들이 수위 높은 장면을 이유로 촬영을 거부했고 현장 분위기가 불편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작품성보다는 선정성으로 기억되었고 강혜원은 이로 인해 배우로서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연기라는 이름 아래 배우가 얼마나 큰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박지아, 무게의 예술성과 낙인. 박지아는 독특한 외모와 중성적인 매력으로 주목받던 배우로 2010년 영화 무게에서 트랜스젠더 역할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작품은 사회적 소수자의 삶을 다룬 영화로 작품성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지아가 출연한 배드신은 영화의 예술성을 넘어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 배우가 공사 없이 촬영하기로 악명 높은 조재현이었기에 두 사람의 장면은 실제로 촬영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게의 배드신은 수위가 높아 제한 상영 등급을 받았고 일반 극장에서 상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제작진은 문제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삭제해 겨우 개봉에 성공했지만 이미 실제 정사 논란은 퍼질 대로 퍼진 뒤였습니다. 박지아가 연기한 트랜스젠더 캐릭터는 깊은 감정선을 요구하는 역할이었지만 감독은 그녀의 몸과 설정을 과감히 노출하는 방향으로 연출을 이끌었습니다. 조재현의 몰입형 연기 스타일은 이 장면을 더욱 리얼하게 만들었고 관객들은 예술성과 선정성 사이에서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논란은 박지아에게 실제로 찍은 배우라는 낙인을 남겼습니다. 영화는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며 평가받았지만 정작 그녀에게는 정서적 부담과 이미지 손상을 안겼습니다. 박지아는 이 영화 이후 배우로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점차 연예계에서 멀어졌습니다. 무게는 리얼리티를 앞세운 예술성과 그로 인한 배우의 희생을 동시에 보여주는 작품으로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시선으로 회자됩니다. 서원, 나쁜 남자의 상처. 신인 배우 서원은 김기덕 감독의 2001년 영화 나쁜 남자를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그녀의 배우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작품이 되었습니다. 나쁜 남자는 여성을 창녀로 길들이는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충격적인 작품으로 당시 파격적인 내용과 표현 수위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서원과 조재현의 정사 장면은 영화가 끝난 후에도 실제로 촬영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연출 방식은 배우들에게 극한의 몰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서원은 촬영 당시 감정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후일 인터뷰에서 거울을 보면 내가 봐도 정신이 나가 있었다. 거의 자아를 잃은 상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조재현이 그녀의 관계 장면을 지켜보는 신에서 그녀가 제발 보지 말아달라 고 부탁했지만 감독은 몰입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촬영을 강행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서원에게 연기가 아닌 정신적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화 개봉 후 서원은 한국을 떠나 해외로 갔고 이후 연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쁜 남자로 인해 영혼이 닫혀버렸다으며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이후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은 미투 운동을 통해 성추문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서원 역시 그들의 피해자 중 한 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나쁜 남자는 파격적인 영화로 기억되지만 한 여배우의 삶을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사건으로도 남아있습니다. 이지현, 미인의 마케팅과 희생. 이지현은 모델 출신 배우로 2008년 저예산 성인 영화 미인에서 누드 모델 역할을 맡아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 영화는 줄거리보다 배드신에 집중한 작품으로 개봉 당시 큰 화제를 모으며 수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문제는 제작진이 실제 정사 루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케팅을 했다는 점입니다. 일부 리뷰에서는 영화가 관계 장면만 다룬다거나 관계 방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만 보라는 식의 평가가 이어질 정도로 선정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제작 관계자들은 이지현의 몸매를 전면에 내세우며 홍보했고 실제 삽입이 있었다는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은 영화의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이지현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녀는 미인 이후 단역으로 몇 편의 드라마에 출연했을 뿐 배우로서 더 이상 활약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화가 그녀의 이미지에 너무 강하게 각인되며 다른 역할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주목받던 배우였지만 실제 정사 논란에 희생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우희,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의 낙인. 우희는 2011년 영화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에 출연하며 대중의 시선을 끌었지만 그 관심은 연기보다 노출과 논란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녀는 대사도 거의 없는 몸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진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감독은 우희의 외모가 몸매를 마케팅 도구로 활용했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그녀가 입은 파격적인 시스루 드레스는 언론과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며 그녀를 노출 여배우로 각인시켰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촬영장에서 실제 정사를 나눴다는 루머가 퍼졌다는 점입니다. 영화의 성적인 장면들이 연기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리얼하게 연출되면서 실제 배드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홍보 효과를 위해 이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렸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우희는 시스루 드레스 착용에 대해 조금이라도 주목받고 싶었다고 솔직히 밝혔지만 결국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은 영화 제작진이었습니다.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은 예술성과 거리가 먼 여배우의 몸을 소비한 작품으로 비판받았고 우희는 이로 인해 배우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연예계에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이 7명의 여배우들의 이야기는 영화 속 배드신이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배우의 삶과 정체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작품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대중의 호기심과 비난, 그리고 제작진의 상업적 욕심에 희생되었습니다. 이들의 경험은 연기와 현실의 경계를 다시 생각하게 하며 카메라 앞에서 소비되는 배우들의 희생에 대해 깊이 성찰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연예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이 비극적인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가 그들의 용기와 고통을 기억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야 함을 일깨웁니다.